깊은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지입니다. 선거 유세 시작한 지 이틀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선거는 D-1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주도 채 남지 않은 겁니다. 과연 2주도 남지 않은 이 선거 기간 민심의 향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오늘 돌직구쇼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들은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유권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정당별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새누리 150, 더민주 110, 국민의당 20석 안팎으로 많은 여론조사 응답 결과 예측들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이 국정 지지율은 어떻게 되고 있을지 그 결과는 잠시 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일보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한국일보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야당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야당 심판론이 앞섰는데 오늘 한국일보 여론조사 결과 정권 심판론 52%로 야심판론을 앞섰다라는 결과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공개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는 조선일보 1면입니다. 북한 뉴스 오랜만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북핵 정상회의의 날이었는데 오늘도 계속되는데 이 날에 맞춰서 북한이 위성 항법 장치 GPS 교란 공격을 실시한 것으로 국방부는 발표했습니다. 해주에서 띠띠띠띠, 금강산에서 띠띠띠띠 GPS 교란 신호를 보내서 우리의 항공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군용 장치의 GPS 신호를 무력화하기 위한 북한의 공격이 구체화된 겁니다. 북한이 이 GPS 교란 공격을 실전에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 1면 사진을 함께 보시죠. 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일본의 아베 총리 한미일 북한을 옥죄는 북한이 또 한 번 도발된 강력한 제재 직면할 것이다. 각국의 정상들이 북핵 개발 사태를 북한을 규탄하는 연쇄 회담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에 반발하기 위해서 북한이 GPS 교란 공격을 한 것이군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한겨레 신문 정치면입니다. 유승민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에 돌아가서 대통령 주변의 간신들을 다 물리치겠다. 굉장히 흥미로운 발언을 했는데 당에 돌아가겠다. 첫 번째 복당하겠다. 두 번째는 복당한 것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 주변에 있는 간신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간신들을 다 물리치겠다. 유승민 의원이 언급한 이 간신들 과연 누굴까요? 얼마만큼 대통령 주변에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 1면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아이 깜짝이야. 그런데 100만 원 받았습니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공직 유관단체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도 해임, 파멸 등으로 퇴출이 됩니다. 100만 원 미만의 금품이라도 직접 공무원이 요구했거나 금품을 받은 대가로 위법, 부당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엔 파면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금품 수수한 공직자들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기로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인데 환영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중앙일보 1면입니다. 지난 19대 총선 때 공약을 정당별로 얼마나 실천했는지를 봤더니 여당은 36%, 야당은 48% 부도냈다. 공약을 부도냈다라는 표현이 참으로 흥미로운데 19대 때 유권자들에게 이런 공약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은 비율이 이 정도나 된다는 겁니다. 이번 20대 총선을 두고 정책선거, 공약선거보다는 후보자 간의 계파 싸움, 그리고 후보자 간의 인신 비방 등으로 또다시 흐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고 있는데 유권자들 각 정당의 공약 꼼꼼히 따져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20대 총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직구쇼는 여론조사 결과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공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못하고 있다가 56.2%로 1차 조사 때보다 2차 조사 한 달여 만에 56.2%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운영 잘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48.3%에서 한 달 만에 37.7%로 하락했습니다. 못하고 있다와 잘하고 있다의 폭 또한 커졌고요. 그렇다면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에 과연 어떤 비중이 더 높을지 함께 보실까요? 역시 한 달여 만에 야당 심판론은 46.6%에서 50.1%로 소폭 증가를 했는데요. 지난 조사 때는 정권 심판론보다 야당 심판론이 높았는데 한 달여 만에 41.2%에서 51.7%로 정권 심판론이 더 급상승했습니다. 과연 지난 한 달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잘 생각해 본다면 이른바 집권 여당의 옥새 파동 등 계파 싸움, 공천 싸움이 극에 달했었던 시점인데 유권자들이 이에 대한 반감이 아마 이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나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계속됩니다. 정당 지지율인데요. 역시 한 달여 만에 새누리당 38.3%에서 30.9%로 하락을 했고요. 그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15.9%에서 22.7%로 상승을 했습니다. 국민의당도 7.1%에서 11.8%. 반면 무당파는 33.1%에서 25.7%로 하락을 했는데 동아일보 논설위원실 정성위 의원님, 오늘 돌직구쇼 3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시작을 하는데 이 중에서 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가 있다면요? 분명하게 시청자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은 대구 경북 지역과 그 다음에 그 50대, 네. 그러니까 그동안의 새누리당의 지지층이었던 보수에서의 어떤 민심 이탈 현상이 분명히 관측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층, 즉 보수에서의 민심 이탈 현상.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세히 좀 나와 있지만은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정권 심판론이 나왔을 때 지금 작년에 2월 달에 비해서 정권 심판론에 대한 비중이 41.2%에서 51.2%로 상당히 뛰었는데요. 네. 그 뛰은 지역을 보면은 대구 경북 지역이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결국에는 TK 지역에서.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있었던 그 봉천 파동에 주로 어디에서 나왔냐면 수도권 일부도 있지만은 주로 대구 지역에서 나왔는데 그것이 아마 새누리당의 그 핵심 지지층이 많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좀 지금 현재 정부 여당에 대한 실망감으로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예. 역시 나이도 50대, 40대에서 많이 실망감이 표현된 걸로 봐서 TK와 40, 50대. 보수층의 균열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이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윤태곤 실장님이 여론조사 그리고 민심을 읽는 것이 주 전공인데 40대, 50대 그리고 TK 지역에서 보수층이 이탈했다. 이 포인트 말고 또가 있다면? 한 달만을 보자면요. 제일 직접적인 것은 이게 유승민 퇴출 논란이라든지 이런 공천 파동이죠. 그런데 좀 더 이제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한 달을 통해 가지고 박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좀 눌러놓고 있던 게 팍 터져버린 거거든요. 흔히 이제 박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불통의 정치, 소통을 잘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그것보다도 본질적으로는 성과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정치, 안보, 사회, 국방에서 대통령이 좀 어떤 성과를 냈었느냐라는 게 지금 한 달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사실은 대통령이 이제 어려움에 처할 때는 예를 들어 통합진보당 이제 해산이라든지 교과서 파동이라든지 이념적 사안이 붙으면은 박 대통령이 항상 100점 100승을 했거든요. 네. 야당한테 대해서 사실은. 그런 게 이제 그게 이제 풀려버리고 돌이켜보면은 아까 제가 뭘 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예. 2015년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어요. 그리고 2016년 지금 이 4월까지밖에 안 왔지만은 이 배신의 정치 파동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은 이 3년 동안 이걸 관통하는 것은 대통령이 우리한테 보여준 게 없다. 네. 야당 비판이라든지 여당 비판, 남을 이제 질타하는 것은 아주 잘하고 또 그런 부분에 성과를 거뒀는데 그걸 좀 내놔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다른 부분도 누르고 있었는데 이
좀 말하자면은 네. 주위의 사람들이 오바를 하다 보니까 공천 과정에서 이게 저는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린 느낌이다. 앞으로도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 살펴봤는데요. 공식 유세 활동이 시작된 지 이틀째입니다. 여러 후보들에 대한 응원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중에서도 말입니다. 안철수 대표를 응원하는 어떤 특정 응원 메시지가 오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메시지길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건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야권 연대 최수천만, 야권 야합 물음표. 누구누구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응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념으로 새정치 실현해 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야, 이 메시지만 보면 정말로 안철수 대표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지지자들의 응원 메시지인 것 같은데 이게 왜 논란이 될까? 도대체 누가 한 메시지길래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지 이 메시지를 작성한 작성자를 공개하겠습니다. 어이? 새누리당이네요. 이 어찌된 일이죠? 새누리당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응원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지금 나왔는데 정성희 의원님, 새누리당이 왜 응원을 하고 있죠? 새누리당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예. 야권 분열에 대해서 상대적인 이득을 얻는 새누리당이 야권 연대 논의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한데 우리끼리 말은 할 수 있죠. 그런데 공식 홈페이지에 운영하는 페이스북에 이게 공식 페이스북입니까? 예, 공식 페이스북이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예. 거기다가 새누리당은 안철수를 응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야권 연대의 그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안 한다라고 하는 안철수를 지원한다는 뜻이지만 예. 역풍이 거세죠. 도대체 새누리당은 자기네 후보들을 응원하지 않고 예. 왜 제3당이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를 응원하느냐. 결국은 야권 분열을 부추기면서 이득을 얻겠다는 그런 것이 양당 더불어민주당은 예. 물론 국민의당은 물론 심지어 새누리당 내부에서까지 그게 무슨 행태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김병민 전 의원님, 이 싱크탱크 출신이었으니까 여쭙겠습니다. 이거 딱 보면 누가 봐도 좀 약 올리는 거 아니냐, 새누리당이. 야권 연대 안 된다. 좀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인데 이게 어떤 전략입니까? 저는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좋다고 생각을 들었는데. 아니, 이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웃자고 하는 말이 이렇게 죽자고 덤비면 어떡하냐라는 얘기들도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국민의당 1번, 2번이 아닌 3번을 찍어야 새로운 정치가 실현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제3정당이 나가겠다는 길은 여당과 야당, 양당 취지가 있기 네. 때문에 중간에서 캐스팅 보터의 역할을 하면서 여당이 잘할 때 여당이 힘을 실어주고 야당이 잘할 때 야당이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보면 저는 국민의당이 반은 새누리당이 잡아야 될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어쨌거나 중간지대 제3정당으로서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손을 잡아야 될 존재라면은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제3정당의 길을 제대로 걸어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야권 단일화를 실현시키는 순간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제3정당의 길은 멀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때는 새누리당은 아예 적대시되는 정당이고 무조건 더불어민주당이 손을 잡고 가겠다라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더 세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라면 과거의 형태는 그랬지만 조금 유머러스하게 예. 웃으면서 우리 선거하자는 얘기를 했던 건데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도 생각됩니다. 이계진 전 의원님 오늘 나오셨는데 우리 김병민 전 의원님께서 워낙 평소에 낙천적이고 착하신 분이라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이거 누가 봐도 야권 분열을 조금 약 올리는 그런 측면이 좀 치사한 측면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안철수 후보 나온 지역의 새누리당 후보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어요 지금 이준석 후보라고. 있죠. 예. 근데 그렇게 낙관하기 어려운 상당히 그 접전에 안철수 후보가 여론에는 조금 앞선 걸로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예. 근데 거기다가 그렇게 하면은 그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준석 후보 뒤통수를 때린 경우 그렇죠. 되는군요. 근데 선거 전략으로서 이재희 그거죠. 네? 오랑캐를 이용해 네. 오랑캐를 제압한다. 안철수를 꼬드겨 가지고 이쪽 더민주를 좀 이렇게 약오르게 하고 네. 그래서 이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게 저도 홍보본부장을 한 적이 있는 사람. 한나라당 전 홍보본부장이시죠. 본부장을 했는데 홍보라는 거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가까운 사람들끼리라도 이런 걸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논의 한번 안 했을까요? 이거 거대 야당의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말로서는 참 정신없는 말이죠. 정신없는 말이다. 말이죠. 이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 과연 어떻게 반응했는지 궁금한데요. 안철수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페이스북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런 장난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라면서 안철수 대표가 상당히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양당 모두 우리 국민의당이 너무나 신경이 쓰이는가 봅니다. 지금 유머로서 말아쳤어요. 덩치값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당 후보를 비난하거나 또는 엉뚱하게 다른 당 후보를 응원하는 국민 상식에 어긋난 행동들 하지 마시고 저희 국민의당처럼 우리 정당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데 주력하시면서 당당히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덩치값을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이 유독 새누리당의 임유선 변호사님, 이 한 풍채 하시는 당 지도자급 정치인들이 뭐 친박길박 다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덩치 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예. 유독 최고위가 이제 참 이렇게 푸근하죠. 푸근하죠. 네. 예. 네, 이제 누가 봐도 적절하지가 않죠. 유머라는 거는 예컨대 아주 유명한 연예인 김구라 씨가 각광을 받았던 이유는 A급 연예인들을 공격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자신이 A급이 된 이후에 B급을 공격하자 악플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강자가 약자를 놀리는 거는 조금 사람들의 정서에 맞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놀리는 거가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은데 저는 근데 우리나라 정치도 뭐 언제까지 그렇게 점잖은 척만 할 겁니까? 뭐 적절하진 않지만 이런 장난을 할 경우에 안철수 의원이 조금 더 내가 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면 나는 고맙다고 할 것 같아요. 네. 아, 고맙다. 응원해줘서. 예. 열심히 하겠다. 이런 거 자체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제 핫한 이슈라는 뜻이겠죠. 네. 이게 이제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가지고 제가 볼 때 새누리당의 이 페이스북 메시지에는 한 2가지 정도 시그널이 깔린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그까지 생각하고 했는지 안 하고 했는지 네. 모르겠지만 2가지 시그널이라는 거는 첫 번째는 좀 야권 연대를 막아보겠다라는 게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표가 움직일 때 사실은 보수표가 진보로 바로 가거나 진보표가 바로 보수로 가진 않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중간을 거쳐서 보수 중도를 거쳐서 이렇게 넘어가고 무당층으로 빠졌다가 넘어가고 이래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새누리당에서 표가 빠진다면 그건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가기 전에 국민의당으로 흡수가 될 가능성이 1차적으로 높은 겁니다. 그럼 이 국민의당을 향해 가지고는 야권 연대를 막아보겠다는 게 첫 번째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여기는 약한 곳이고 신뢰할 수 없는 곳이다라는 메시지를 보수층에다가는 던져준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여기 이제 약하고 흔들리고 넘어갈 곳이니까 이쪽으로는 가지 마라. 라는 시그널 2개를 동시에 던지는 거죠. 안철수 후보가 그 코미디를 봤으면 아마 이렇게 했을 어떻게 해요? 것 같으세요. 요새 유행하는 말로 지금 장난 나랑 하냐 뭐 이런 게 있어요. 사랑하냐. 그렇게 했으면 유머러스하게 예. 한번 쳤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덩치값 좀 하라라는 반응에 대해서 새누리당 공식 페이스북에 이런 메시지가 또 올라왔습니다. 또 바로 사과했어요. 새누리당 페이스북 지기 운영자가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안철수 대표님 해당 게시글은 삭제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삭제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참 유머러스하게 업무 과다로 피하 식별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이 해시태그 요즘 젊은이들이 검색 잘할 수 있게 해시태그까지 업무가 많아서 저희 새누리당 페이스북 운영하다가 피하 식별이 안 됐습니다. 우리 편인 줄 알았습니다. 새누리당 이건 뭐 어디 걸 떠나서 이거 SNS를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톡톡 튀는 발상은 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유머러스하게 빠졌어요. 뭐 문제 제기는 적절하지 않았지만 빠지는 거는 적절하게 빠지고 재밌게 빠졌는데 첫 번째 글은 조금 잘못됐지만 두 번째 사과 글은 잘 빠졌다. 예, 근데 이제 업무가다 피하 식별이 안 돼. 업무가다는 건 새누리당 아마 당직자한테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는 것도 있지만은 피하 식별이 안 된다라고 한 거는 유머러스한데 제가 보기엔 피하 식별을 너무 잘한 거죠. 아, 피하 식별을 너무 잘한 거다. 적의 적은 친구라는데 네. 그 제3적인 야권의 분열을 부추겨서 새누리당이 이득을 받겠다는 건 너무 잘한 건데 그거를 이렇게 비틀어서 한 거는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빠진 것 같고요. 그 새누리당 내에서도 야단치지 마시고 예. 같은 편이라 어떤지 모르겠지만 야단치지 마시고 잘했다고 이 논란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네. 정치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데 나쁘지 않은 논란 같습니다. 아니 혹시 김병민 전 의원이 저기 새누리당 페북지기가 한번 사고 치니까 조언해 준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좀 유머러스하게 빠지라고. 싱크탱크니까. 재밌지 않나요? 저는 정치가 이렇게 좀 서로 주고받는 편안한 마음으로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막 목에 핏대 올려가면서 하는 정치 말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윤 실장님 되게 재밌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아주 맞는 말이거든요. 보수 진영의 표가 보수가 싫어서 이탈을 하더라도 급격하게 진보로 넘어가지 않는 것처럼 만약에 보수표가 특히 새누리당의 표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한 표를 잃어버리고 저쪽으로 한 표가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2표가 됩니다. 근데 새누리당 표가 만약에 국민의당으로 가게 되면은 한 표가 만약 국민의당 후보가 굉장히 경쟁력이 없는 후보라면 그쪽으로 가갖고서는 한 표 잃어버리게 하지만 상대방의 표를 주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저는 업무가 다르 피하식별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에서 봤을 때는 한편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국정 동반자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예. 과정에서 진정성을 담에 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 고민해 그러니까요. 주셨으면 제가 좀 좋겠습니다. 한마디만 보태자면은 아까 우리 첫 번째 여론조사에 봤듯이 지금 국정심판론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새누리당이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건 야당이 지금 서로 너무 교착돼 있어요. 제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방향을 봐야 되는데 마주보고 있으니까 옆에서 놀리는 거죠. 예. 이러다가 야권연대를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이 하진 않을까라는 발칙한 상상도 좀 해봤는데 새누리당과 안철수 대표의 이번 페이스북 논란은 뭐 100번 양보해서 새누리당의 사과로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다고 쳐도 중앙선관위의 이 동영상들은 웃으면서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선거날이 다가오니까 중앙선관위에서 투표 동료, 투표 격려 동영상과 각종 캠페인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동영상이 아무리 뜯어봐도 문제가 많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저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혹시 그거 해봤어요? 오빠가 지금 생각하는 그거요. 아이, 초면에 벌써부터 진도를. 오빠, 아직 그날이 아니라서. 그들의 희망이 이루어진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병민 전 의원님, 예. 중앙선관위에서 만들었다고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에 그러니까 상당히 수준 떨어지고 질 낮은 C급 동영상인데 남녀 간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어서 이게 과연 중앙선관위가 만든 것이 맞냐 논란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조금 보여줬는데 저거 영상을 전체를 보게 되면은 납부끌어서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저는 중앙선관위에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중앙선관위가 참 공정한 선거에 노력을 하시죠. 근데 중앙선관위에 일하는 직원분들의 봉급도 마찬가지고 저 영상들이 국민들이 혈세를 만든 겁니다. 네. 저 영상 만드는 돈 얼마 쓰셨습니까? 얼마 쓰셨습니까? 네, 정말 좀 객관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걸 만드는데 누가 관여를 했는지 이게 우리가 정책을 홍보하고 PR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PR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과 형식이 있는데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형식에 치우쳐서 단순하게 더 이슈화시키고 사람들한테 다가서려고만 하면 이런 사고가 반드시 터지거든요. 네. 지금 선거에서 얼마든지 유권자들의 마음을 다독여갖고 더 끌어내기 위한 좋은 장치들이 있을 건데 저런 식으로 저건 아주 쉬운 선거의 방식이죠. 공무원 입장에서는 돈을 써갖고서는 그냥 영상 만들라고 시키면 그만인 것 아닙니까? 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걸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고 지금 한 가지 더 문제가 돼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괜히 참 엉뚱하게 우리 설현 씨가 괜히 욕을 먹는 것 같은데 이것도 설현 씨가 욕 먹을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영상을 만들라고 시킨 중앙선관위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들이 있는데요. 예. 그 또 다른 영상들이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인가요? 직접 한번 보실까요? 예. 탄력, 윤기. 언니, 에센스 하나도 이렇게 꼼꼼하게 고르면서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 아름다운 선택 기대할게요. 영양. 네, 지금 설현 씨가 화장품 광고를 찍는가 했는데 언니 에센스는 꼼꼼히 바르면서 왜 투표는 꼼꼼히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되묻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 약간 유권자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에센스 고르는 것보다 후보 고르는 걸 충분히 더 고민하면서 고르는 시민들이 많은데 우리 시민의식을 너무 폄하시킨 거 아니냐. 특히나 여성을 그런 시민의식 없는 존재로 부각시킨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뭐 글들이 여러분들이 쇄도하면서 그 비난의 화살이 오히려 설현 씨한테 가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 애꿎은 설현 씨를 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예. 선관위가 전체적으로 좀 이번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전체로 고민을 한번 다시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앞선 영상 말입니다. 이계진 전 의원님. 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서 나름 우리 젊은이들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인데 눈물겹죠. 눈물겹다. 네. 내가 두 가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화장품은 이렇게 고르면서라고 하지 않고 고르듯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라면 의미가 좋아졌을 네. 거예요. 그 말 하나, 카피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앞에 동영상 그걸 보고 낯뜨거웠습니다, 진짜. 그런데 이제 저희 아나운서가 마라톤 중계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반환점을 돌아오는데 반환점에서 중계를 하던 황량 아나운서라고 있었는데 선수가 이제 1번 선수 돌았습니다. 2번 선수 반환점 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3번도 돌았습니다. 4번도 돌았습니다. 8번도 돌았습니다. 다 돌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돌았습니다. 예. 이게 할 짓입니까? 예. 낯뜨거워서. 지금 저 이 영상이 선거관리위원장도 이거 결제 냈을 거 아니겠어요? 결제됐죠. 세금이죠. 좋다고 결정한 거죠. 첫 번째 영상이랑 두 번째 영상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그 선거 동료 영상은 저는 여가부에서 낸 건 줄 알았어요. 출산율 동료 무슨 출산율도 저렇게 동료하면 안 되죠. 출산율 무슨 동료 처음 동영상도 만난 아니고 남녀가 말입니다. 제가 진짜 이걸 아침부터 보고 있기가 너무 낯뜨거울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영상도 무슨 90년대에 나온 영상처럼 영상도 참 후져요. 되게 막 저렴하게 무슨 대학생들 대상으로 모집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도발적이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예. 홍보를 해야 되고 도발적이어야 된다. 일단 화제가 돼야 된다라는 건데 유머라는 게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이 도발과 비판과 이 모든 사이에서 줄터기를 하는 게 유머인데 지나치게 유머와 도발을 의미를 좀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만든 것 같고 두 번째 저는 설현 그거 여성 비하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여성 비하다. 아니 여자는 화장품 고르를 관심은 있으면서 선거에는 관심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냐라는 비판인데 저는 조금 표현상의 오해 소지는 있지만 좀 과하다. 그 비판은 왜냐하면은 분명히 남자를 또 대상으로 오빠 스마트폰은 꼼꼼히 고르면서 제가 지금 설현 목소리랑 좀 비슷한가요? 예. 스마트폰은 꼼꼼히 고르면서 왜 선거는 하는 게 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여성의 비하라기보다는 이제 젊은 층들이 좀 선거에 무관심하다 보니까 선거에 관심을 가지는 게 어떠냐라는 채찍질로 좀 받아들여져서 그에 대한 비판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관위가 젊은 층들의 이 정치 수준과 정치 의식이 굉장히 높은데 너무 얕잡아 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 이렇게 회사에서 사무실 회식 같은 거 하면 노래방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40, 50대 이제 부서장들이 이렇게 어린 신입사원들 데리고 같이 노래방에 가면은 젊은 애들이 막 이렇게 발랄하게 노래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자기도 그런다면서 예. 갑자기 그러니까 자기 시대의 노래가 아니라 이상하게 걸그룹이나 저 어린 그 노래를 하면서 같이 해줘요. 부장님이 그러면 이상하죠. 분위기 되게 썰렁해지거든요. 예. 자기는 그냥 우리 윗세대면 고모령이나 예. 이렇게 노래하면 이렇게 해서 자기 세대를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젊은 세대한테 영합하고 부합한다고 갑자기 무리하게. 들어가서 무리하게 걸그룹 노래를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이제 캠페인이나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직업적으로도 그런데 임민건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출산율 광고인 줄 알았다. 스웨덴에서 재밌는 광고가 하나 있었어요. 휴가철에 출산율이 38%가 높다는 겁니다. 평소 때보다. 그러니까 휴가를 떠날수록 이게 부부가 사랑을 많이 나누고 거기서 애를 만들어 온다. 그래가지고 기업인들 이렇게 휴가와 보너스를 많이 주십시오. 이러면서 한 3년 후 돼가지고 저는 파리에서 생겼어요. 저는 하와이에 생겼어요. 이런 광고가 있었는데, 그건 정말로 유머 있고, 예.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그쪽으로 갖다 붙인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유럽에도 1000유로 세대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국의 8만 세대보다 앞서가지고 말한 게 월급 100만 원 받는 세대인데, 그중에서 그 학생들, 젊은이들이 좀 분노하면서 만든 그 슬로건이라든지 UCC를 보면은 섹스보다 투표가 짜릿하다 이런 게 있었어요. 예. 저는 그거는 그 젊은이들이 자체로 만드는 거는 아주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선관위가 돈 들여가지고 만들 만한 것인가. 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중앙선관위라는 게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건 다 형법으로 규율을 하고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규율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3부 요인이라고 했는데 이제 5부 요인이라고 해가지고 선관위원장도 무슨 행사마다 끼워주거든요. 제가 볼 땐 예산이 많아가지고 이런 거 하고 있는 거니까 선관위가 일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예. 경향신문이
이 성관계 암시 동영상에 대해서 오늘 사설로 호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마지막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생명은 중립성과 공정성이다. 헌법이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선관위는 더 이상 어떤 이유로든 존재의 이유를 의심받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이를 처리하기 바란다. 경향신문의 마지막 사설의 말을 중앙선관위는 이번 일로 잘 새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후보 간 사활을 건 TK 홍백전이다. 지역에서는 홍백전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파란색 후보들, 녹색 후보들도 있지만 적어도 TK에서 빨간색과 흰색의 대결이 조금 눈에 띈다라는 의미겠죠. 유승민 의원이 어제 이렇게 말했는데요. 간신들을 물리칠 것이다. 당선된 뒤 당에 돌아가서 대통령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간신 같은 사람들을 다 물리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과연 유승민 의원이 말하는 저 간신 같은 사람들이 누구일지 저 발언은 과연 적절한 건지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유승민 의원이 직접 말한 다른 발언도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들어보시죠. 여러분, 국회의원 누가 뽑습니까? 당이 뽑습니까? 누가 뽑습니까? 우리 대구 시민이 뽑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4월 13일 선거는 저 한심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무소속 후보한테 욕이나 하고 막말이나 하는 그런 선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윤태곤 실장님, 유승민 의원이 저 한심한 사람들, 대통령 주변 간신들 물리치겠다라고 했는데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최근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을 향해서 최경환 의원이나 조원진 의원이 최근에 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에 대한 일종의 대응이겠죠? 당권 경쟁하겠다는 뜻이죠. 당권 돌아가가지고. 경쟁하겠다. 예, 당권 경쟁하고 이제 대선 경선에 본인이 직접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당내 투쟁을 예고한 거고 과거에 뭐 한번 사례가 있었죠. KY 메모라고 있었을 때 청와대 모 행정관이 그 이준석 씨가 폭로를 했었나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사표를 쓴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간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또 청와대 신경을 거슬렸던 단어 중에 하나가 청와대 얼라들이 한 겁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유승민 의원은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고개를 숙일 때가 아니고 이제는 고개를 빳빳이 들 때다. 대구에서도 이제는 강하게 나가는 게 먹히는 거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기 때문에 더 앞으로 세게 이야기를 하게 될 테고 저는 여기에다가 곤혹스러워지는 데는 조원진 의원이라든지 최경환 의원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경환 의원은 보면은 살짝 피해가는 게 보이는데 조원진 의원은 막 부딪히거든요. 네.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그 김무성 대표가 말했죠. 무소속은 건들면 키워준다.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이에 대해서 친박의 조원진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을 향해서 복당을 하겠다면서 새누리당 후보를 찍지 말라는 것은 모순이자 해당 행위다. 조원진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계진 전 의원님, 유승민 의원의 말이 무조건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간신들이라라고 표현한 것도 조금 지나친 면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 때는 별말 다 하죠. 별말 다 하죠.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당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한다면은 전제 조건이 있지요. 야당이 이기고 여당이 많이 어려웠을 때 선거 결과가 그게 복당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여당이 압승을 하게 된다면은 아마 쪽수에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은 아쉬움이 없다. 유승민 의원을 다시 복당시키려는 그런 거 안 하지 않을까. 네. 그럼 당권 경쟁에서도 멀어질 거죠. 예. 지금 자기의 선거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자기 속내를 좀 숨겼으면 좋겠다. 내 들어가서 한바탕 하겠다, 복수하겠다 이러는 거는 서로 비슷한 거 아닌가요? 예. 상대편이 나를 힘들게 했던 것에 대한 복수를 한다. 복수를 하겠다. 똑같은 사람 아닌가? 유승민 의원이 지금 똑같은 이른바 친박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총선 결과가 여당이 이겼을 때는 이 말이 얼마나 부질없는 말이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은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렇죠. 예. 거기 이 말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국민들이 하는 거죠. 네. 유승민 의원이 어제 연설을 하면서 1번 찍지 말고 무소속 찍으라.
이런 말을 했는데 1번 찍지 말라. 이 말에 지금 조원진 의원이 그 조원진 의원의 그 논리가 맞죠. 맞다. 그렇죠? 논리가 맞죠. 네. 제 생각으로는 1번 찍지 말라 그런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저쪽에 있는 사람, 그 TK 지역에 1번만 찍어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실수해서 1번을 찍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평생 그 투표장에서 1번 찍었으면 무심결에 가거든요. 그 우리 그 아직은 어른들로 보면은 계속 이제 특정 번호를 찍어 왔는데 이번에 좀 바뀌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글도 못 읽으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그 자식들이 가가지고 이번에는 그 번호가 아닙니다를 상당히 교육시켜서 투표장에 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가끔 대구에서 계속 1번을 찍었다고 말하잖아요. 네. 그게 잘못이에요. 저희 때는 2번이었어요. 아, 그때는 2번이었군요. 2번이었어요.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에요. 그 상징적으로 이번 여당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2번이 한 2번 있었어요. 네. 우리 때도 2번으로 선거운동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과연 새누리당 소속의 후보들과 이른바 흰색 홍백전이니까 무소속 흰색 연대의 후보들 과연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을지 여론조사 결과를 준비했는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대구 지역 여론조사 결과 종합입니다. 먼저 대구 동갑을 한번 볼까요? 정종섭 새누리당 후보가 37.7%. 정종섭 후보 굉장하네요. 그런데 무소속의 류성걸 후보도 38.4%가 나오고 있어서 정종섭 대 류성걸 대 정종섭의 대결이 만만치 않다. 윤 시장님. 그러니까 지금 대구에서 보면은 유승민 의원은 뭐 좀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호영, 이인선 대결도 좀 주호영 의원이 유리한 것으로 보이고, 그럼 실질적인 승부를 결정짓는 것은 정종섭, 유성걸의 대결일 수가 있는 거죠. 네. 아마 앞으로도 저기가 이제 계속 관심 지역이 될 것이고, 다른 지역 보면은 이게 좀 나오지 않습니까? 이인선 의원, 주호영. 한번 볼까요? 이번에 예. 수성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시 대구인데요. 새누리당 소속의 이인선 후보가 31.3%. 그런데 무소속의 주호영 후보가 39.5%. 무소속이 지금도 잘 나오고 있고요. 대구 북을입니다. 새누리당의 양명모 후보가 26.8%. 결이 좀 다르지만 무소속의 홍일학 후보가 42.3%.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흥미로운데, 홍일학 의원이 이제 야당 의원이었다가 이제 컷오프 돼가지고 탈당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잘 나오고 있는 복합적인 효과가 있는 게, 컷오프 될 때 전국적인 인물이 됐어요. 뉴스에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여기가 장애인 우선 지역으로 묶여가지고 양명모 후보가 다른 지역에서 넘어온 데다가 약간 육체적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선거운동을 활발하게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지금 무소속 전체 강세 현상에 좀 얹혀가는 느낌도 있고, 홍일학 의원이. 예. 그래서 재밌는 게 이제 혹자는 홍일학 의원이 새누리당에서 유승민 개인 줄 알고 뭐 착각한다는 그런 농담인데. 예. 근데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대구 얘기 잘 나가니까 홍일학 의원 잘 되면 복당할 거다. 저는 그게 좀 문 대표가 안 했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면 되는데, 대구 가가지고 이 사람 우리 사람이다, 야당이 잘 되면 복당한다라고 하는 건 표 떨어뜨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일학 전 의원이 무슨 소리냐, 그런 말 하지 말아라고 선을 그었죠. 아니 홍일학 의원이 이참에 임순 변호사님 흰 장마 입고 다녀도 되겠어요. 아니 뭐 효과를 누리고 이미 예. 누리고 계시다는데 잠깐 짧은 질문 하나 있는데요. 동갑에 황승규 후보 중, 송영무 후보 한, 중과 한은 무슨 당이에요? 한은 한나라당이고요. 한나라당이라고 예. 원내당이고. 중은 민중연합당입니다. 한은 한나라당이 위에 나와 있는데 제가 안 읽어드렸군요. 정성희 위원님. 지금 무소속의 돌풍이 대구 지역에서 만만치 않다라는 게 결국 이 여론조사의 요인데. 저도 조금 놀랬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얘기하다가 무소속이 뭐 힘을 못 발휘할 거다 그랬는데, 여론조사는 지금 보면은 괜찮은 걸로 나와요. 이제 무소속이 선전하는 걸로 나오는데, 제 예측으로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더 접전이 될 겁니다. 네. 역시 오늘 아침에 그 대구 민심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도하고 있는 신문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딱 반분이 돼 있습니다. 우리 동아일보에 나와 있는 거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요. 예를 들어서 정종섭 의원이 많은 대구 이제 동갑에서는 네. 뭐 많은 기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내가 사투를 잘 못 써서 뭐라카노 정성섭 도와야지. 예.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그래도 행자부 장관 시킨 사람인데 무슨 소리냐? 예. 이렇게 한 여론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대통령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꽂아 넣어가지고 새누리당 간판으로 무조건 뽑으라고? 안 된다. 이번에 유성걸 뽑아야지 여당이 정신 차린다는 여론이 딱 반분이 돼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아주
근소한 차이의 어떤 접전을 보여주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정말 생각보다 무소속들이 선전합니다. 예.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맥락이에요. 말은 진방 마케팅이 아니라 다선 의원 따라서 한 거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갈수록 그래도 새누리당 당으로 좀 결집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해 그런데 봅니다. 타격이 클 거예요. 수성을은 대구의 일종의 뭐 강남구 같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새누리당의 뭐 텃밭이라고 불리던 곳인데 거기에서 대구의 유일한 여성 후보인 새누리당의 이인선 후보가 지게 된다면 타격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대구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내조의 여왕들이 나섰다라는 뉴스가 준비되어 있는데 아내뿐만이 아닙니다. 과연 어떤 내조의 여왕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먼저 내조의 여왕 그리고 별들의 지원 유세 아빠 힘내세요 세 가지 분야인데 내조의 여왕 분야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내조의 여왕 하면 최명길 씨가 최고였는데 김한길 의원이 지금 출마를 안 하니까 내조의 여왕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의 아내 최양옥 씨,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의 아내 김미경 씨,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아내 김미경 씨 대표 아내분들이 내조의 여왕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정성희 위원님 어떤 활동하고 있습니까? 우선 공통점 하나 제가 발견했습니다. 세 분이 다 교수거나 교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전업주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많이 변했죠. 옛날에는 이제 그 어떤 국회의원이나 당대표의 부인들은 주로 집에서 전업적으로 이렇게 내조에 전념을 했는데 전부 다 커리어 우먼이시고요. 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안에 그 최양옥 여사는 명지대학교 제가 아마 음악을 전공하는 교수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면에 좀 나오는데요. 지금 수도권에서 유세 지원에 바쁜 김무성 대표를 대신해서 부산 지역구 영도에 내려가서 저렇게 유세를 지원을 다니고 있는데 네. 어떤 사고로 인해서 다리를 다치셨대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부상을 예, 입은 목발을 짚고 저렇게 다니시면서 대신해서 뛰고 있고요. 열혈투혼이네요. 예, 지금 아마 학교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려와 저렇게 열심히 뛰고 있고 지금 체력적으로 좀 굉장히 부딪히는 네.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동정표까지 더 받지 않을까.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 부인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부인은 이름이 공교롭게도 김미경으로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상관에서는 큰 김미경, 작은 김미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김미경 대표 사문 그 부인께서는 사실 유세에 지원을 나가시지는 않고요. 김종인 대표. 예, 지난번에도 우리가 알려드렸지만 박용진 후보 교수실에 나타난 걸로 이렇게 해서 다른 활동은 없으시지만 아침마다 이렇게 정치적인 조언을 하시고 또 TV 모니터 우리 종합편성 채널을 모니터 꼼꼼하게 하시면서 정치적 조언을 하시는데 그 이후로 김종인 대표가 당신 유세 지원 안 나가느냐고 지금 약간 부추기고 계시다고 해요. 김종인 대표가 광주를 방문했을 때 우리 아내 김미경 교수께서 신문이야기 돌직구쇼를 즐겨보는 팬이다. 또 이런 말을 직접 하시기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정치적인 조언을 해서 제 정치부 기자들은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계시다. 예. 평가를 하시고요. 김미경 교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역시 이제 지금 현직 교수신데 역시 선거 유세 지원에 바쁜 안철수 대표를 대신해서 지역이나 이렇게 지하철역에 나와서 아침부터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노원에 또 신랑을 대신해서 또 부인께서 활동을 하고 계시군요. 내조의 여왕 활약상들 저희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내조의 여왕 못지않은 별들의 지원 유세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별들의 지원 유세 바로 만나보시죠. 화려합니다. 새누리당 김울동 후보의 아들 송일국 씨, 새누리 지상욱 후보의 아내 심은하 씨, 새누리 이재용 후보의 아내 박정숙 씨, 새누리 김상미 후보의 아내 김경란 전 아나운서,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후보의 조카, 우리 이한희 씨,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후보의 조카 송가영 씨 등등 화려한 별들의 스타들, 임유선 변호사님, 다 이번 선거 돕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아주 화려해요. 아직 가장 관심을 끄는 후보 몇 명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일 유명한 사람은 아무래도 새누리당의 김을동 후보. 아들 송일국, 배우 송일국이자 이번엔 손주들까지 삼둥이까지 아주 유명해졌잖아요. 삼둥이들. 지난 19대 때가 또 하필이면 19대 선거, 김을동 의원이 지역구 선거 나왔을 때가 그 삼둥이가 막 태어난 직후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송일국 씨가 포스터에 함께 나오는군요. 낮에는 엄마를 위해서 지원 유세 내조를 하고 그다음에 밤에는 그 이제 아내 수발을 들으냐고 밤잠을 못 설쳤다는 이야기를 방송에서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아주 유명한 사람은 은둔의 스타 한때 정말 브라운관 최고의 별이었습니다. 새누리의 지상욱 후보의
후보의 아내 심은하 씨 이분 역시 포스터에 등장을 했는데요. 90년대 탑스타였죠, 심은하 씨. 정말 연기 잘했어요. 그리고 네. 그뿐만 아니고 또 경기 의정부 갑의 더민주 문희상 후보의 조카 미스코리아 이한희 씨 아주 유명하죠. 그 예. 이한희의 언니도 유명한 이슬기라고 가야금 연주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한희 둘 다 서울대를 나왔는데요. 그 이한희 씨도 이제 이번에 외삼촌인 문 후보를 따라서 지원 유세를 벌일 예정이라니 여길 가면 아마 제 생각으로는 지금의 눈빛을 보이고 있는 김진 앵커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한희 씨가 굉장히 아름다워서 미스코리아인데 네. 또 문희상 의원을 묘하게 닮았어요. 어딘지 모르게 약간 조금 눈매나 예. 약간 이렇게 닮았는데 복스러워 참 보이는 느낌이 달라요. 볼이나 이런 데가 많이 닮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계진 전 의원께서 17대, 18대 국회의원 선거 하셨는데 네. 뭐 별들의 지원 유세 아시는 별들 많으시잖아요. 제가 교양 프로를 많이 했었고 그때 함께 인연을 맺었던 연예인들 중에 원주에 많이 내려왔었어요. 유명한 분들 많이 갔을 것 같아요. 제가 원치는 안 했었는데 와서 정말 고맙죠. 4만 원인가 받고 그걸 해주는데 아, 그 4만 원. 규정된 게 있어요. 네. 그 이상 주면 안 되죠. 그게 뭐 코미디언 이용식 씨, 뭐 배일호 씨, 또 뭐 여운계 씨도 다녀가고. 여운계 선생님, 예. 18대 때 특히 많이 왔었고 김동곤 아나운서도 잠깐 다녀가고. 오, 김동원 선생님도요? 손범수 아나운서도 다 4만 원 받고 왔다 가고 그랬어요. 예. 저에게 잊지 못할 분이라면 법정 스님이 절 도우러 내려오셨었어요. 아, 법정 스님이 원주에 이거는, 갔다는 거는 예. 안 알려진 얘기인데. 비호합니다. 예. 오늘 아니면 얘기할 기회가 없었을 텐데 선거 유세를 다니다 보니까 법정 스님이 오셨다고 전화가 왔어요. 예. 그래서 급히 접고 사무실에 왔더니 와 계시더라고요. 스님을 뵙자마자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스님 여기 왜 오셨습니까? 빨리 올라가십시오. 그래서 아니, 올려 보내셨어요, 그냥. 예, 기자들 못 오게 하고 공개가 되면 안 되니까 예. 그 지역 스님들 연락 안 드리고 해서 몰래 가서 점심 공약만 대접하고 빨리 올라가시라고. 내가 지더라도 법정 스님의 망가지는 모습을 난 보고 싶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그냥 올려 그래서 보내셨군요. 올려 보내드린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강원도 오두막으로 가시면서 차 안에서 유리창을 열고 원주 쪽을 향해서 그렸다고 그래요. 이계진 이겨라 이러고 가셨다고 옹승하셨던 스님이 예. 나중에 얘기를 해서 스님 돌아가신 후에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좀 짠했겠네요. 저도 지더라도 법정 스님의 이미지 손상시켜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법정 그 얘기 스님 생각하니까 유세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그때 승리하셨어요, 선거에서. 네, 이기긴 이겼는데 네. 만약 그분이 시장에 나와서 제 옆에 서서 있었다거나 그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거는 잘못하는 일이거든요. 정말로 우리 이계진 전 의원님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데 훌륭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국회에 더 많이 계셔야 되는데 아깝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뭐 저희 돌직구쇼에서 또 우리 국민들과 소통을 하니까 그걸로도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출연을 보겠습니다. 내조의 여왕과 별들의 지원 유세에 이어서 이번에는 아빠 힘내세요. 별들의 지원 유세가 그냥 계속되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유승민 후보의 딸 유담 씨,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의 딸 윤세인 씨, 새누리 권혁세 후보의 딸 권지윤 씨. 뭐 한미모들 하시네요, 다들. 네, 딸 가진 아빠가 열공천 안 부럽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죠. 아, 열공천 안 부럽다. 그래서 이제 유승민 의원의 딸인 유담 씨를 보면은 어찌 보면 한예슬 씨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보면 볼수록 참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이 유담 씨가 아빠를 도와달라는 특별한 선거 유세를 한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저 아빠 옆에 서 있었을 뿐인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국민적 이슈를 갖고 있다라는 건 뭔가 정치는 기본적으로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매력을 그대로 따라 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원조 얼짱 따님을 갖고 있었던 후보는 사실 김부겸 후보였죠. 네. 예, 우리가 사진으로 보면은 볼 수 있는데 윤세인 씨라는 여자 연예인이었던 이 윤세인 씨가 이번 선거에는 아쉽게도 벌써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갖고 출산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선거를 아마 적극적으로 돕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또 이런 상황에서 질세라 권혁세 후보라는 분의 딸이라고 할 수 있는 권혁세 후보의 딸 지윤 씨가 우리 아빠를 빌려드릴게요라는 동영상을 만들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아빠지만 국가를 위해서 여기가 분당 지역인가요? 분당 지역을 위해서 우리 아빠를 빌려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굉장히 호응을 좀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딸 둘 가진 쌍둥이 아빠로서 이번 주말에는 우리 딸들이 더 예쁘게 크기 위해서 더 재밌게 열심히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김병민 전 의원이 동안이시라 결혼 안
나왔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김병준 의원의 따님 두 분도 미모가 상당하죠. 아유, 한미모하죠. 몇 살이죠 지금? 지금 28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렇군요. 아직도 정치적 내공을 좀 더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돌직구쇼의 자랑입니다. 걸어서 세계 속으로 언제 다 떠납니까? 시간 바쁜데 앉아서 세계 속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세계 속으로 국가들을 지금 공개합니다. 네, 캐나다, 중국, 북한인데 먼저 캐나다로 여행을 가볼까요? 세계적인 육체파 리더의 흐름 교체. 푸틴에서 뚜리도. 아니, 임 변호사님. 네. 육체파 리더는 또 무엇이며? 푸틴에서 뚜리도는 또 무엇이며? 네. 이게 자꾸 제가 막 송종기 이야기를 하고 배우, 그리고 이제 뚜리도, 주스탱 뚜리도 이렇게 몸짱 총리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 여자 PD가 있습니다. 여자 PD가 예. 특별히 좋아하는 분들 위주로 선정을 하고 제가 하는 수 없이 발제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네. 가식적이에요. 하여튼 임윤선 변호사님은 정계 나가면 안 돼요. 거짓말이 너무 티가 납니까? 예. 예. 아무튼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캐나다의 뚜리도 총리가 젊기 40대 총리로도 유명하지만 왜 저러고 있어요, 근데? 한 육체파로 유명한데 저게 요가 자세예요. 어허. 저게 공작 자세라는 요가 자세라는데요. 딱 회의용 착상에 올라가서 손가락만으로 딱 버틴 상태에서 공중으로 몸을 올리는 겁니다. 예. 이게 웬만한 팔뚝 힘으로는 가능하지가 않는데 김진 앵커 정도면 좀 가능하지 않아요? 아하,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데 이제 이 트리도 총리가 워낙에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이 육체미를 강조하는 걸 많이 올린대요. 예컨대 예. 뭐 무거운 어린이를 번쩍 든다든가 승마를 한다든가 하니까 이제 떠오르는 예전 스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전에 우리가 또 몸짱 리더 하면은 가장 떠오르던 사람이 푸틴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하면은 항상 이렇게 웃옷은 벗어 제키고 승마를 하고 스케일을 거침없이 타고 내려오는 자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예. 화제를 많이 모았었는데요. 푸틴은 꼭 뭐만 되면 좀 우통을 벗어요. 네, 푸틴의 시기는 가고 저병도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죠, 강해서. 예. 푸틴의 시대는 가고 주스탱 트리도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푸틴이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추운데도 뭐 우통 벗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저기 보드카 먹으면. 40대 어떤 기술원에 지금 제일 앞장서 있지 않습니까? 트리도 총리 같은 경우 뭐 자신의 육체적인 매력을 뭐 또 매력이니까 유권자한테 호소하는 건 좋지만 사실은 그 어떤 젊은 정신 그것이 더 멋져요. 지난번에도 캐나다에서 내각을 구성할 때 다양성 내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인종과 성적인 다양성을 해서 네. 너무나 많이 여성과 소수민족 출신들이 가서 물었죠, 기자가. 왜 이렇게 구성했습니까? 그 답변이 아주 멋지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2015년이니까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그렇게 간단하게 호소할 수 있는 것. 네. 지적인 능력, 매력도 아주 뛰어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갔었잖아요. 미국에 이제 특히 많은 여성 시민들이 같은 뜻인데 우리 네. 트럼프하고 같은 뜻인데. 어떻게 저렇게 다르냐. 예. 설마 그 미국 여성이 같은 뜻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런 쪼크도 있다. 앉아서 세계 속으로 이번엔 두 번째 국가로 여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황금박쥐는 많이 봤는데 광어 아닙니까? 황금 광어를 찾습니다. 6호를 겨냥해서 이색 수배령이 내려졌다. 김 의원님 이거 뭡니까 황금 광어는? 제주에서 있었던 얘기고요. 네. 말 그대로 이제 광어인데 광어를 넙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특이 변종이라고 합니다. 변종으로 황금 색깔이 된 변종이어서 우리 중국 사람들이 황금색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미국의 애플사가 아이폰을 황금색 아이폰을 만들었고 대박을 친 것처럼 예. 이 황금색 광어가 만약에 대량 생산이 된다라면 이거야말로 황금알은 않는 거위가 될 거다라고 해서 예. 지금 이 종자를 개발하고 있는데 사실 그 개발이 잘 안 되나 봐요. 현재 20마리 정도를 갖고서는 10마리는 죽었고 그 10마리를 갖고 또 개발하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나 봅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골든 시드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하고 있는데 어허. 이 골든 시드 프로젝트라는 게 새로운 종자를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런 수산물에도 해당되는 거긴 하지만 농업에서도 네. 새로운 종자를 개발해서 이거야말로 진짜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창조 경제의 일환이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신종자를 제대로 개발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언젠가는 저는 우리나라가 꼭 한번 이 성과를 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굿 아이디네요. 황금 광어. 사실은 굉장히 희귀종인데 이거를 개발을 하고 보존을 한다면은 뭐 자연 보호적인 의미도 크니까 황금 광어 꼭 개발에 성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앉아서 세계 속으로 세 번째 순서입니다. 북한인데요. 북핵 정상회의의 날을 딱 겨냥해서 북한이 GPS 교란 공격을 가했습니다.
GPS 교란 공격이 정확하게 정승희 위원님 어떤 공격입니까? 어제 밤이었는데요. 북한의 해주화가 금강산에서 발대된 GPS 교란 신호가 인천하고 인천 광화도하고 강원도 화천군 일대에서 감지가 됐습니다. 예. 북한에서 온 신호인데요. 다행히도 우리는 이런 군사나 비행기 항공장치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은 관성 황법 자치를 주로 활용하고 GPS는 보조 수단이기 때문에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다행이군요. 그러긴 한데 북한이 늘 우리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쪽을 향해서 군사적인 도발의 위협을 굉장히 날폭탄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군사적 도발 같은 건 하지 못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북한이 계속 우리한테 도발의 이런 어떤 그런 것은 이런 GPS 권한 전파나 아니면 사이버 공격 이런 거로 집중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철저하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기진 전 의원님, 사실은 북한이 계속 GPS 교란 신호를 보내서 우리 측의 항공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군사 레이더 장치의 GPS 신호를 먹통으로 만들거나 교란시키는 것을 계속 실험을 해왔는데 실전에 쓴 건 이번이 처음이라 좀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데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이들은 끊임없이 나쁜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건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만약에 이렇게 해서 미국 비행기라든지 어떤 비행기가 이 교란에 의해서 추락됐다 하는 것이 만약 밝혀진다면은 예. 북한은 미국의 공격을 면치 못할 겁니다. 자국 국민이 예를 들어서 200~300명이 몰살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GPS 교란에 의해서 이거는 정말 북한이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겁니다. 북한의 스스로의 자충수가 될 수 그렇죠. 있다. 총 쏴서 사람 하나를 해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GPS 교란으로 인해서 항공기 오작동으로 이것이 만약 비행기가 추락을 했다든지 그런 일이 있다.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겠네요. 이번 기회에 북한을 없애는 작전을 할지도 모릅니다. 예. 아까 캐나다 젊은 수상이 탁자 위에서 요가 자세를 취하는 거 보면서 피르도 참 좋은 나라다. 참 좋은 나라다. 행복한 나라다. 저런 나라여야 하지 않겠는가. 지도자가 그 강요들 있는 데서 그런 걸 해보이는 나라. 한쪽에서는 계속 동족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나라. 예. 참 대비가 되는군요. 참 대비가 된다. 참 부럽다. 참 캐나다 진짜 부럽습니다. 예. 앉아서 세계 속으로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광고 보신 후에 오늘의 피날레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성적인 이상한 의미를 담은 중앙선관위의 투표 동료 영상에 실망한 분들 많을 텐데 투표 동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국내 한 기업, 투표하면 직원들에게 10,000원의 투표 수당을 주는 기업,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투표권을 유머러스하게 행사하고 커피 2~3잔을 마실 정도의 용돈도 챙기는 일석이조인 팀입니다. 충북 충주에 있는 전력기자재 전문업 고성 파워텍이 임직원들이 투표를 하고 회사에 확인증을 제시하면요. 투표수당 10,000원, 가족이 할 경우에는 가족까지 5,000원을 수당을 챙겨주는 그런 회장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만 한 게 아니라 지난 17대 총선 때부터 투표수당을 도입해서 이 보성 파워텍 임직원들의 투표율은 무려 70%. 정성희 위원님, 70% 대단한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10,000원 주는데요. 돈도 돈이지만 정말 기본 문제고 사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커피 몇 잔 값이지만 저쪽은 20% 높다는 거. 우리 사장님 혹시 듣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전국 투표율이 54.3%였는데 이 회사 직원의 투표율은 83.7%, 18대 대통령 선거의 전국 투표율은 75.8%였는데 이 회사의 투표율은 88.4%, 전국 투표율보다 늘 30% 정도 높다는데 중앙선관위 보고 계십니까? 투표 동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10초만 얘기할까요? 예. 호주가 투표율이 90%쯤 된다는데 뽑아놓고는 아무 말 안 한다는다. 무슨 짓을 해도. 그리고 다음 선거 때 반드시 심판해버린다는 겁니다. 예. 투표 많이 하고 그리고 그걸로 정치를 바로잡아야 하는 힘. 그게 국민한테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표권 꼭 이번 총선 때 행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다 전해드렸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아침 9시에 풍성한 뉴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내겐 별일이 되고 신경 쓰고 거슬리고